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하루 정말 천국, 그쵸?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 합의를 도달했다라는 트럼프의 발표에 세계 모든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였고요. 비트코인 또한 10만, 그쵸? 10만 5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 이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이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인 상황에서 ETF와 그리고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전면 휴전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4시간 뒤에 전쟁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이 될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요.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며 24시간 후에는 전 세계가 12일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경축하게 될 것이라고, 휴전기가 양쪽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트럼프가 14발 중에 13발을 결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사전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란이 23일 카타르 네알 우데이드 미국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이제 소셜에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을 했다라며, 발사된 미사일은 14발 중에 13발을 격추했고요. 나머지 한 발은 위협되지가 않아 그대로 놔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조기에 알려준 덕분에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다고 밝혔고, 앞서 이란이 대미보보 공격을 할 경우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지만 확전 자제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란 이스라엘 휴전에 10만 5천 달러 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제가 앞전에 이 전쟁, 그쵸?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들이 대형 호재를 앞두고 빠르게 주가를 내려서 물량 매집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전쟁으로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 전쟁 즉 지정 확정 리스크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이 불안감을 주고 투심을 저하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전쟁 이슈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를 다 털고 아래에서 세력들이 빠르게 물량을 매집하고 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다시 상방으로 쭉 올려버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이미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세력들이 분명 겁을 주고 아래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릴 거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려면, 그리고 대응하시려면 그 세력들의 심리에 뭐라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신법을 유지할 수가 있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중동 리스크에도 변동성이 낮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보다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미국 주요 주식보다 안정적이다 얘기하고 있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이는 대부분의 거래자와 투자자가 당황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이 자산 종류로서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제도권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게 계속 이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불확실성 속 부상하는 디지털 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이 비트코인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재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제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지. 가격의 급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성은 한층 강화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쟁 속에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글로벌 자산 인식이 높여지고 있는데, 지난 이제 2022년 2월이었죠.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의 상당의 암호 자산이 모여들었고요.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사례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던 건데, 자, 그래서 이 후원금 관련돼 가지고는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이 됐었고,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자산 모금 캠페인이 국가 방어에 기여한 선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자산은 생존 도구로 만들었었고,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서 난민들은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다. 근데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긴장 고조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던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혐의 ETF들에는 무려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에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이는 전통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의 대한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에 인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었죠. 3,000원 라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단은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3,000원짜리가 깨지면서 쌍바닥을 체크하러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급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지금 이 넥라인이죠. 이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3,000원 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방으로 가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3,000 라인을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250원짜리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줘야 이제는 상방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결국에는 3,00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자, 2,500원 구간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루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쌍바닥 체크하러 2,500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